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인물, 어떤 소식을 가장 많이 검색했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정답을 알아봅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경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새 날씨가 좀 9월인데도 날씨가 덥기도 하고 숨쉬기도 전으로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기온차가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디건 같은 거 들고 다니시면서 건강 같이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5위 트렌드, 국내 트렌드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신태일입니다. 방송인 신태일 씨가 방송 도중에 그대로 체포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이 직접 출동을 해서 체포하는 장면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온라인에서 관련된 키워드가 급속히 확산이 됐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신태일 씨가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신태일 씨는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경찰은 증거 확보 후에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결국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신태일 사건은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라는 범죄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또 체포 과정이 생중계되면서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량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4위 보시죠. 네, 강미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전 대변인인 강미정 씨가 탈당을 선언하면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 내부 성비위 사건과 지도부의 대응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밝혔죠. 네, 맞습니다. 강 전 대변인은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특히 조국 원장의 침묵을 문제 삼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당을 떠났습니다. 네, 강미정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배님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말 이제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탈당으로 인해서 강미전 전 대변인의 인생사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2023년 당시 남편의 마약 혐의로 고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PD수첩을 통해서 방영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이혼을 한 상태고요. 전 남편이 용인 컨트리클럽의 장남으로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설하고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당내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을 했지만 지도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조국 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한 점이 탈당의 주요 배경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비위 사건은 조국 원장의 대법원 유죄 판결 직후 같은 날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강 전 대변인은 당시 상황을 공개하면서 당 지도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사안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2차 가해성 발언 논란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광욱 전 민주교육연수원장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는 발언을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논란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강 전 대변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고요. 민주당 지도부도 윤리감찰단을 통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은 정당 내부의 문화와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낸 사건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3위 키워드입니다. 진학사인데요. 지난 9월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이 입시업체인 진학사의 분석 결과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진학사는 이번에 국어, 수학, 영어 전 영역의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평가하면서 수능 대비 전략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9월 모평 난이도를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어떻게 평가했죠? 네, 진학사는 국어와 수학은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영어는 지난해보다 약간 쉬운 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또 킬러 문항 대신 국어는 선택지 판단력, 수학은 계산량, 영어는 순서 삽입 문제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시간 관리와 사고력의 성패를 가르는 시험이었다고 총평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바로 사탐런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탐런, 이거 무슨 뜻일까요? 네, 이번 응시생 중 61%가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한 건데요. 자연계 학생들까지도 사회탐구로 몰리면서 고득점을 노리는 전략이 두드러진 건데 이번 사탐런 현상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심화된 겁니다. 사탐런 현상은 결국 어떻게 보면 전략적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학탐구, 즉 과탐은 사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응시 인원이 줄다 보니까 등급 따기가 더 어려워진 게 현실이고요. 반대로 사탐은 과목 수가 많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안전한 선택으로 몰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출제 방향 어떨까요? 지난해처럼 킬러 문항이 배제될까요? 네, 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도 킬러 문항은 최소화하되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적정 수준의 변별력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시간 관리와 사고력 문제 해결이 당락을 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올해 수능은 응시생 증가, 그리고 사탐런 현상, 그리고 킬러 문항 최소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9월 모평을 통해서 수능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 대 한국입니다. 주말에 한국과 미국이 맞붙은 축구 친선 경기가 화제에 올랐죠? 네,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하며 2대 0으로 완승을 거뒀고요. 미국은 홈에서 조직력 부재를 드러내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완승이라는 좋은 경기 결과를 받았는데 이번 한미전 어떤 장면들이 승부수를 갈랐을까요? 네,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1골 1도움으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한국은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효과적인 경기를 펼쳤고요. 미국은 유효 슈팅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며 완패했습니다. 네, 저희로서는 너무나 좋은 결과를 얻긴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결과가 한미 양국 축구에 어떤 의미를 남겼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은 월드컵을 앞두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요. 아시아는 최강이라는 저력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반면 미국은 조직력 부재와 경기력 난조로 비판이 거세지면서 대표팀 운영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 또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미전은 단순한 친선 경기를 넘어서요, 양국의 현 주소를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키워드, 1위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게임 유튜버이자 1세대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대도서관입니다. 대도서관님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본명 나동현 씨로 게임 방송을 통해서 1인 미디어의 길을 연 대표적인 크리에이터인데요. 갑작스러운 죽음은 팬들뿐 아니라 업계 전체에서도 큰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대도서관은 2010년 초반부터 게임 방송을 진행해 왔었고요. 꾸준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유튜버가 직업이 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새로운 장을 연 그런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갑작스럽게 사망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8일 부검을 실시했고요. 지병과 과로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 가능성에 무게를 뒀었는데 실제로 대도서관은 생전 방송에서 잠을 못 잤다, 심장이 찌릿하다는 말을 남긴 바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 뇌출혈을 전 부인인 윤댕 씨가 SNS에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 장례식에서 또 다른 크리에이터이자 BJ 주신 윤댕 씨가 상주로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윤댕 씨는 2015년 대도서관과 결혼을 했으나 2023년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친구처럼 좋은 관계를 지내면서 유지를 해왔는데요.
이번 빈소에는 고인의 여동생과 함께 상주로서 마지막 길을 지녔다는 점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요, 윤댕 씨를 향한 온라인에서의 어떤 반응도 화제가 됐었는데, 비부가 전해진 이후 SNS에서 윤댕 씨를 위로하는 그런 댓글들도 많았지만, 일부는 또 악플 사례가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 고인을 추모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악성 댓글이 이어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남겨진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육상 경기장. 요즘은 달리기가 대세라는데 오늘의 트랙은 조금 다릅니다. 장애물 대신 깔려있는 건 바로 레고 블럭. 이 위험천만한 도전에 나선 한 여성 주자가 있는데요. 육아 3년차. 아이들이 흘려놓은 장난감 덕분에 이 정도는 거뜬하다라고 말합니다. 100m에 24초 75. 놀랍게도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녀에겐 육아의 고통이 세계 최초의 도전으로 바뀐 순간이었네요. 네, 아이들을 통해서 늘 레고 블록을 밟고 다녀가지고 내가 승리를 한 것 같다, 1등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수상 소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맞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발언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이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육아가 가장 최강 어렵다, 직업보다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해외 트렌드 5위 보시죠. 네, AJ 립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 있지만 레슬링 팬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WWE의 간판 스타였던 AJ 리가 무려 10년 만에 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지 반응이 상당히 뜨겁다면서요? 네, 지난 9월 5일 시카고 스맥다운 무대에 깜짝 등장해 남편 CM 펑크와 함께 복귀를 열었습니다. 단순한 이벤트성 출연이 아니라 본격적인 활동 재개로 전망돼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AJ 리는 무대에 등장해서 이번에 상대 선수를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엄청나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 오는 9월 20일이죠.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레슬링 단체인 WWE에서 개최하는 레슬링 축제가 있습니다. 레슬 펄로자가 열리는데 특히 이번 축제는 혼성 태그 매치를 예고하는 장면이 있기도 했다면서요? 네, 이번 복귀 과정에서 깜짝 반전이 또 있었는데요. WWE 공식 샵에서 복귀 기념 상품을 예고했다가 삭제하는 바람에 팬들 사이에서 복귀하지 않을 거다라는 루머도 잠시 퍼졌습니다만 하지만 실제로 복귀를 함과 동시에 복귀 무대가 성사가 되면서 예상이 현실이 된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계약은 단순히 이벤트성이 아니라 장기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제 풍문이 돌고 있고요. 과거 여성 디비전의 아이콘이었던 만큼 이번 복귀가 WWE 여성 레슬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인가 이렇게 귀추를 주목하는 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위 키워드 보시죠. 네, 4위는 조르지오 아르마니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패션 디자이너이기도 한 정말 철학가라고 생각하는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별세를 했습니다. 패션의 신화로 불렸던 그의 죽음이 전 세계적으로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1975년 밀라노에서 말단 디자이너 출신으로 패션 브랜드를 창업한 뒤에 호텔과 레스토랑, 향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며 글로벌 패션 제국을 구축했습니다. 그 규모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물론 아르마니가 상장사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시가총액은 없겠지만 뭐 추정치가 있을까요? 네, 기업 가치는 약 100억에서 120억 원 정도에 달하는데요. 하나로 약 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 이후에 인수합병이나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아르마니는 생전 상장이나 외부 매각 계획은 전혀 두지 않았고요. 최소 5년간 인수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규정까지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네, 달러로 따지면 100억에서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에 달하는 추정치군요. 그만큼 그는 생전에 브랜드의 독립성과 철학성을 끝까지 지켜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들이 애도의 마음을 또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케이트 블란쳇, 리처드 기어, 로텐 허턴 등 세계적인 배우들이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블란쳇은 오스카 시상식에서 입었던 아르마니 수트를 회상하며 인연을 떠올렸고요. 리처드 기어는 그를 회화적 영혼을 지닌 비전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많은 스타들이 애도의 물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그의 부재가 이제 패션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샤넬, 디올, 구찌 등 이름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들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아르마니의 빈자리는 더욱더 크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2027년 패션워크가 단순한 럭셔리 경쟁을 넘어서 그의 유산을 되새기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조르주 아르마니는 이름부터가 너무나 패셔너블 합니다. 그는 이렇게 생전에 말을 했었죠. 우아함은 기억에 남는 것이다. 스타일의 본질은 복잡함을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제 명언을 했었습니다. 그의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유산이 앞으로도 오래 기억될 것 같네요. 계속해서 3위 키워드 보시죠. 네, 3위 키워드가 좀 독특해요. 2025년 9월의 보름달이라는 키워드가 떴는데 이 단순히 이번에 둥근 달이 아니라 특별한 천문 현상하고 맞물려서 검색량이 막 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9월 7일에 전 세계적으로 관측된 블러드문 현상인데요. 보름달과 함께 약 82분간 월식이 이루어졌는데 완전 월식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붉은 달빛이 밤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김은경 아나운서는 이게 개개월식이라든지 이런 거 지켜본 적 있나요? 저는 시간대를 못 지켜서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 성향이라서 이런 게 딱 있으면 날짜를 딱 정해서 핸드폰 스탑워치로 알람까지 다다다다 해서 딱 보거든요. 우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와.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저의 마음으로는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다는 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거겠죠? 정답이에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때만 느끼죠. 인생은 나 홀로 가는 거구나.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와 같은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결국에는 개개월식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 구글 트렌드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이번 보름달은 언제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궁금하네요. 네, 보름달은 9월 7일 일요일 전통적으로 콘문, 즉 수확을 상징하는 달로 불려졌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가을 수확철을 알리는 달로 특별히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보름달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가 완전 월식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이 완전 월식이 뭐예요? 정확하게? 네,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면서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건데요. 이른바 블러드문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특히 82분 동안 이어져서 매우 드문 장관까지 같이 선사를 했습니다. 82분이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거의 역대급 길이 아닌가 싶은데 보통 한 10분에서 5분, 20분 이 정도인데 82분이라니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지 않았을까? 저처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현상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천문학적으로는 희귀한 우주쇼였고요. 문학적으로는 수학과 풍요를 상징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기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남기면서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2025년 9월 보름달이라는 키워드는요, 단순히 천문 현상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는 그 순간을 다시금 느끼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밤하늘을 물들인 붉은 달빛,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서 82분이라면 굉장히 오래 기억될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2위 키워드 보시죠. 더락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레슬러 출신의 드웨인 존슨이죠. 바로 더락이 국제 베니스 영화제에서 새로운 연기로 화제를 모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드웨인 존슨은 첫 데뷔 때 락키 마이비아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다가 얼마 후 본인의 3인칭화한 더 락이라는 닉네임으로 변경 후에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작을 선보였습니다. 더 스매싱 머신에서 전 UFC 챔피언 마크 커의 삶을 그리며 깊이 있는 연기까지 선보였는데요. 무려 15분간 이어진 기립박수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영상을 또 유튜브로 막 찾아봤는데 덜하게 정말 수척해지는 그런 얼굴로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뭐 15분, 20분 박수 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진짜 박수들 길게 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럴까요?
약간 문화가 달라서 그렇게 박수를 오래 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박수를 그렇게 길게까지는 치는 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길게 쳐봤자 한 1, 2분 칠까요? 네, 그래서 그냥 툭툭툭.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이 조금 놀랍긴 했습니다. 네. 드웨인 존슨이 이번 역할을 위해서 무려 20kg 이상을 감량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액션 영웅 이미지를 넘어서 섬세한 연기력으로 평단의 호평을 끌어냈습니다. 사실 덜하게 프로레슬링 역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 중에 한 명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레슬링에서 영화로 전향한 이후 어떤 작품으로 활약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2001년 미이라2로 스크린에 데뷔를 했고요. 스콜피언 킹으로 첫 주연을 맡으며 액션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분노의 질주 시리즈, 애니메이션 모아나의 목소리 역할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흥행을 이어왔는데요. 영화들은 전 세계에서 149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며 글로벌 톱 배우 반열에 올랐습니다. 네, 레슬링의 전설에서 이제는 할리우드의 흥행 보증수표가 된 덜악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연기까지 할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번 그의 변신은 그의 연기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마지막 1위 키워드는 좀 독특하죠. 물음표까지 나왔습니다. 파워볼 추첨은 몇 시인데요.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죠. 저희 데이터 세상 속으로 4위 키워드에 나왔던 내용인데 미국 파워볼 복권에서요. 무려 1,787억 달러. 역대급으로 두 번째 큰 당첨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방송하면서 둘이서 막 복권 사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에서 드디어 행운의 주인공이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당첨금은 미주리주와 텍사스 주에서 각각 한 명씩 2명이 당첨이 되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매주 월, 수, 토, 오후 10시 59분에 진행되는 추첨이었는데 두 장의 티켓이 엄청난 잭팟을 나누게 됐습니다. 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복권 당첨 금액이다. 이건 전 진짜 상상이 안 가는데 당첨자들은 그럼 실제로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왜냐하면 미국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뭐 포떼고 찻떼고 하면 얼마 안 남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일단 선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30년간 나눠받은 연금 방식으로 최대 8억 9천만 달러를 받을 수가 있고요. 한 번에 받는 일시금 방식을 택하면 세전 약 4억 1천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5,600억 원 정도인데요. 다만 연방 세율 최대 37%와 주별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로 5,600만 달러를 각각 나눠 갖고 거기서 이제 37%의 세금 플러스 되면 그래도 한 명당 한 2천에서 3천억 이상을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어마어마한 순자산이 2, 3천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이게 대단합니다. 역시 미국은 클래스가 다르다. 천조국은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거액 당첨금이 나오면 늘 따라붙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사회적 파장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20, 30대 복권 이제 당첨됐다가 인생 다시 뭐 쪽박 차고 다시 뭐 설거지 닦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잭팟이 커지면 커질수록 도박 중독 위험도 커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한 방을 노리면서 과도한 지출에 나서기가 쉬운데 이는 가계 경제를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 좀 뼈아픈 말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일수록 한 방을 노린다라고 했는데 복권 사시는 분들 보면은 물론 형편이 좋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닌 분들이 더 많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 복권이 약간 사행성, 도박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파워볼 복권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네, 꿈을 사고 희망을 나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 확률은 극도로 낮습니다. 복권은 투자나 재정 전략이 될 수 없고 투기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걸 늘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역대급 잭팟의 주인공 2명이 탄생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도박 중독,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행운의 꿈이 현실에선 또 다른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데이터 세상 속으로 다음 주에도요, 저희 이슈와 트렌드를 데이터로 분석하고요, 또 그 안에서 숨은 깊은 이야기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